자, 소멸시효, 중단, 정지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이 돼서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채무는 기산일로 소급해서 소멸해 버린다 그랬죠. 네. 요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권리를 행사해버린 거지. 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권리를 행사했다. 그럼 소멸시효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둘로 나누는 거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채무자에게 도달했다. 그래서 권리 행사에 효과가 발생을 한다. 도달까지 했다는 겁니다. 도달해서 권리 행사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단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기간은 여기까지예요. 행사했는데 지내온 기간 이제 없었던 게 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진행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중간에 행사하죠? 그럼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이거는 소멸시효의 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갱신. 근데 또 하나는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도달이 안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도달이 안 됐다든지 기타 사정이 있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을 잠시 멈춰 놓습니다. 이걸 소멸시효 정지다. 자,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했어요. 행사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돼야 원칙인데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네요. 다시 한번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했죠. 권리자가 권리 행사했다니까. 근데 소멸시효가 중단 안 되고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소멸시효 진행을 멈춰 놓겠다. 상대방 사정이 있는데도 소멸시효 계속 진행해 버리면 권리자 권리 행사했는데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소멸하지 않게 소멸시효 진행을 잠시 멈췄다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그럼 이때 일정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6개월 내지 1월 정도의 기간을 더 준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권리자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권리 다시 행사해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6개월 내지 한 달 정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남겨놓고 권리를 행사했는데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채권자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해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때 유예 기간을 6개월 내지 한 달 정도를 더 주겠다. 이게 이제 소멸시효 정지예요. 그러면 소멸시효 정지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느냐. 일단 소멸시효 정지부터 볼게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는데 상대방인 채무자가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제한능력자더라. 아니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자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권리 행사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이 될 때까지 제한능력자가 뭐가 될 때까지 능력자가 될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멈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능력자가 되죠. 능력자가 되면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6월 이내에는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러 가서 자꾸 채권 행사하러 자주 가다 보니까 채무자하고 눈이 맞았네. 그래서 뭐가 된 거죠? 부부가 된 거지. 부부가. 그럼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채권이 있죠.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채권은 부부관계가 종료된다. 즉 이혼한다는 얘기죠. 부부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지 부부가 맨날 앉아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시킨다고 부인이 남편한테 밥 차려주면서 야 너한테 돈 줄 날 된 거 알지? 언제 갚을 거야? 그럼 남편이 숟가락으로 그쵸?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반대도
남편이 부인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밥상에 앉아갖고 어이 밥 차리면서 잘 들어. 채권 행사하고 있는 중이야.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있어. 그럼 부인이 밥그릇 뺏어버리죠. 숟가락 뺏어버린다고.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둔다고. 놔뒀다가 부부관계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이혼한다는 얘기죠. 이혼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는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 영화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부인했던 부인이 주인공이고 남자는 그 베테랑인가 거기 나왔던 남자 배우인데 깡패였어. 하여튼 돈 받으러 다니는 깡패인데 아버지 병간호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하고 하여튼 다 보면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남자가 사랑하는 법이구나 참. 자, 그래요. 부부 일방의 타박에 대한 채권은 부부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소멸시효 완성하지 않는다요. 자, 또 하나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는데 채무자가 사망해버렸네. 그럼 채무자가 사망했으면은 채권관계 상속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상속인이 확정이 되고 상속재산이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빚이 너무 많아서 사망자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정 승인이거든요. 그럼 파산 절차가 진행이 돼서 파산 절차가 확정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확정이 되거나 뭐 했다는 거죠? 사망했다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확정이 되거나 파산 절차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확정이 되면 몇 개월 더 준다고? 6개월 더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채무자 쪽에 천재사변이 생겼네. 천재사변이 생겼어요. 그럼 천재사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천재사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월이죠. 잘 보면 이거는 전부 인적인 요소인 거야. 제한능력자가 된 후 6월 이내에 부부관계가 종료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확정되거나 파산 절차가 완료된 후 6월 이내에는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 이건 다 사람에 관한 거죠. 이 천재사변이야. 천재사변이라고 하는 건 물적인 거잖아요. 천재사변이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 어린애가 살다 보면 결혼도 하죠. 결혼도 하다가 보면 또 죽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세상 별일 다 겪죠. 인생이 다 들어간 거지. 제한능력자, 부부, 사망자, 천재사변. 아시겠죠? 요거만 알고 6661이죠. 6월, 1월 요거만 좀 아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먼저 청구가 있어.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해라 라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청구.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요거는 다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 채권자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채무자가 뭐 했다는 거죠? 너한테 돈 줄 거 있다라고 승인. 요거는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즉,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과정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했다. 아니면 법원에 가서 채무자 재산을 압류, 가압류했다든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줄 돈이 1억 원이지? 1억 원 내가 언제까지 줄게? 라고 승인을 했다. 그럼 이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의 갱신이라고 보면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간 연장이다. 자, 이것도 해야 돼.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게 해야 돼. 기분 좋게. 쪽팔려요? 저 자기가? 안 쪽팔려요? 네. 여기서 내년에 나 만나면 잘못하면 더 쪽팔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물어본다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러고 꼭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물어봐 내가. 작년에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
안 나오는구나 진짜 그죠? 자, 뭐 TV 보고 있죠, TV에서 보고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청구 압류가 좁은 승인 해보세요. 시작. 참 무지하게 말 안 들어 하여튼. 자, 이 청구 방법이 6가지가 있어요. 청구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길게 한 거야. 청구라는 게 돈 달라고 독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 달라고 독촉을 누가 하는 거죠? 최 씨와 임 씨가 조용히 다니는 게 아니라 화파를 구성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뭘 당하고 있는 거죠? 제지를 당하고 있다. 자,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최 씨와 임 씨가 조용히 다녀 파를 구성했어. 파를 무슨 파죠? 화파요. 조직을 구성하면 경찰로부터 제지당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해볼게요. 뭐라고요? 6개? 최임, 화파, 제지. 최임, 화파, 제지. 해보세요. 이건 최고야, 최고. 이거는 임의 출석인 거야. 이거는 화해를 위한 소환. 이거는 파산 절차에 참가. 이건 재판상 청구. 이거는 지급 명령의 신청. 그래서 최임, 화파, 제지다. 최고는 독촉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안 갚으면 재산 압류하겠다. 이 독촉장 보내는 거야. 언제까지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어. 이거는 독촉장이 아니죠. 협박문서죠. 그러니까 최고는 언제까지 안 갚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언제까지 안 갚으면 소송하겠다. 언제까지 안 갚으면 경매하겠다. 이런 거 보내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만 해가지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거야. 최고 했으면 6월 이내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월 5일 날 최고했습니다. 그럼 7월 5일 전까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 1월 5일자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걸로 봐주는 거죠. 그럼 그 강력한 조치는 뭐냐? 세게 한 방 때리는 거죠. 세게. 이게 망치 손잡이요. 그다음에 이게 망치 머리인 거야. 그래서 한 방 들어갖고 때리는 겁니다. 강력 조치 그럼 뭐가 있다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의 출석, 화해를 위한 소환, 파산 절차에 참가, 재판상 청구라고 하는 거요. 이게 뭐죠? 강력 조치다. 최고 후 해야 되는 조치가 이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제가 써드린 이유가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했죠? 최임, 화파, 제지, 최고 후 강력 조치면 망치 손잡이하고 망치 머리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릴 줄 알면 되잖아요.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에.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시작.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해보세요. 청구 방법이 몇 개요? 6개. 최임, 화파, 제지. 해보세요. 시작. 예, 그래요. 그럼 최고 6월 이내에 강력 조치해야지. 최고는 그냥 안 주면 죽일 거야. 이건 협박문이라 그랬죠. 그건 최고가 아니고 최고는 언제까지 안 주면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나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겠다. 이게 최고 아니냐고. 이게 독촉장이죠.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게 망치 손잡이고 밑에 있는 게 망치 머리죠. 최, 임, 화파, 제까지가 망치 머리잖아. 이런 조치가 후속 조치인 거예요. 후속 조치를 해야 최초 최고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최고를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매월 최고하는 거야. 매월 최고해. 매월 최고하다가 어느 날 6개월 이내에 강력 조치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강력 조치를 취했다는 거지.
강력조치 취했으면 이날로부터 역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날 한 최고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이 이날이었다. 그럼 이건 꽝이야. 소멸시효 완성되고 끝난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소멸시효 완성일이 이날이었다. 그럼 이건 소멸시효 중단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완성일이 이날이었으면 소멸시효 중단 못 시킨 거예요. 완성일이 이날이었으면 소멸시효 중단된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출석이에요. 임의출석은 지네끼리 분쟁을 하다가 판사 앞에 가갖고, 부른 것도 아닌데 판사 앞에 가갖고 우리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조정 좀 해주세요.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임의출석이고, 화해를 위한 소환은요, 한쪽에서 상대방을 불러요. 그래서 판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쟤를 불러서 화해를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보면 임의출석하고 화해를 위한 소환은 그 목적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서로 판사 앞에 가갖고 화해를 위해서 소환해서 만났다든지, 서로 임의출석해서 만났다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자마자 서로 또 눈 찌르고 팔 꺾고 난리가 났어. 판사 앞에서 막 붕붕 날아다니고. 그럼 판사가 나가! 그리고 쫓아내겠죠. 화해가 성립했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야.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뭘 제기해야 되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이거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다가 6월 이내에 강력조치 취해야 된다. 강력조치 어떻게 한다 그래서 망치 손잡이하고 망치머리 갖고 한 방 때린다고 얘기했죠. 그 밑에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또는 이미 출석을 했다. 그러면 화해가 성립돼야 되는데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또 뭐 한다 그랬죠?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파산 절차에 참가하면 소멸시효 중단된다고 여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파산 절차에 참가했다가 지 스스로가 취하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서 각하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법원에다가 내가 채권자라고 신고를 했는데 법원 사무관이 이렇게 보더니 넌 채권 없네. 그리고 각하해 버렸다. 그럼 채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거고, 지가 분명히 채권자라고 파산 절차에 참가했다가 지 스스로 철회해 버렸다는 거지. 취하해 버렸다는 거야. 에이, 안 받을래.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거야. 재판상 파산 절차에 참가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상 청구, 그런데 이 재판상 청구할 때 재판의 종류는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판은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이 소송의 형태는 모든 형태의 소송 다 인정합니다. 이게 뭐 이행의 소가 됐든 형성의 소가 됐든 확인의 소가 됐든 채권관계 또는 채무관계 부존재 확인 또는 채권관계 존재 확인 이런 거 확인의 소가 됐든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보는 거죠. 이 소가 본소가 됐든 반소가 됐든 응소가 됐든 모두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본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어떤 형태의 소든지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으면 기존에 있던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또 다시 유지가 된다, 그런 뜻이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가 뭐 기각이 됐다든지 각하가 됐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취하를 했대. 재판상 청구를 했는데 재판상 청구했다가 청구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또는 취하를 했다. 그래도 소송을 취하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한 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상 청구가 취하라고 해야 돼. 또는 법원에 의해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났다. 그래도 6월 이내에 강력 조치를 취하게 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차 소송을 제기했어요. 1차 소송이 뭐가 됐다고? 취하가 됐다고. 1차 자기가 재판상 청구했다가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됐어도 또다시 얘가 6월 이내에 다시 2차 청구 소송,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요 1차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상 청구가 취하, 기각, 각하가 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나 너한테 채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정도는 한 것으로 봐서 6월 이내에 다시 강력 조치를 취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해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지급명령을 하면서 법원에서 후속조치 이런 걸 해라라고 정해줬는데 그 후속조치하지 않았대요. 그럼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났다고 지급명령 나면서 법원에서 후속조치로 A, B, C 해라. 그런데 A, B, C 안 했다니까 그럼 지급명령의 효력이 떨어져 버리죠.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차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하고 그 청구 방법이 6개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일단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이거하고 후속 조치하지 않았다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걸로 하고 여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거고 여기도 파산 절차에 참가했다가 지가 스스로 취하했다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거죠. 재판상 청구했는데 지가 스스로 취하했다든지 각하했다 그래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지만 재판상 청구는 상대방을 한번 불러냈던 거 아닙니까? 최고의 효력 정도는 부여해서 다시 6월 이내에 강력조치 있죠. 이거 강력조치.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부여하겠다는 얘기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떨어졌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있어요. 그런데 지급명령 하면서 법원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가집행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의 효과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후속조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의 효력이 떨어져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압류, 가처분 이거 법원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럼 이 즉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압류, 가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법원에서 법으로 정한 후속 조치하지 않았대. 그럼 압류, 가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멸하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잖아. 그럼 압류, 가처분 없었던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채무자가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줄 거 줄게 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소멸시효 중단은 한 문제짜리예요.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한 문제야. 한 문제. 소멸시효에서.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먼저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청구 방법 뭐예요? 최임, 파, 제지. 이거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되는데 최고는 6월 이내에 강력조치. 그 다음에 임의 출석 화해를 위한 소환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소재기. 파산 절차에 참가. 재판상 청구 좀 신경 쓸 게 있네. 모든 종류의 재판 중에서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하나씩 인정되는 거 있다 책으로 보고. 그런데 스스로 취하했다. 그래서도 6월 이내에 다시 강력조치 취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압류, 가처분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어요. 그런데 후속 조치하지 않아서 소멸했다? 그럼 중단의 효력은 없는 거지. 요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압류, 가처분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따 책으로 보자고요. 승인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채무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부터 보는데 소멸시효 중단 옆에다 하나 써놓을게요. 뭐라고요? 소멸시효 갱신이다 라고 하면 써놓으면 되는 거야. 소멸시효 중단은 갱신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중단 사유는 나와 있죠.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 그죠? 예. 이게 창피하면 안 돼. 공부하시면서. 예. 그 다음에요. 170조에 보니까 재판상 청구는 소송에 재판상 청구 먼저 나온 이거 나온 거네. 그죠? 예.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은 없는데 다만 전항의 경우 6월 이내에 또 강력조치 취하게 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죠. 1차 소송은 7월 1일 날 했어요. 그랬다가 지가 취하했네. 그래도 그 6월 이내에 또 다시 2차 소송 제기했답니다. 그럼 1차 소송 제기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오른쪽에 가서 볼 거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니은 봅니다. 니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A의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이행해서 형성해서 확인해서 본소, 반소, 응소 어떤 형태의 주장이든 다 소송이기만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도 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더
소송법상에 있는 거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볼 건 없어요. 우리는 니은에 있는 내용 정도 정확히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실게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재판상 청구가 있어도 소외, 기각, 각하, 취하가 있으면 중단 효력은 없지만 6월 이내에 강력 조치 취하면 중단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는 C에 한번 보셔야 돼. C. 다만 재판상 청구가 각하 또는 취하된 거와 달리 기각 판결이 됐다는 거예요.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 청구권 부존재가 확정됨에 따라서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각 판결 후 재심 청구를 했다. 자, 여기 볼게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소가 됐든 반소가 됐든 응소가 됐든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럼 나도 상대방에게 소송 똑같은 내용의 소송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반소인 거야. 내가 소송 제기한 걸 본소라고 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 제기하니까 나도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상대방에게 다시 제기하는 걸 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제기하니까 내가 거기에 응해서 소송에 응해서 방어하고 있는 걸 응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형태든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나는 내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는 거죠. 그죠? 내 권리가 있으니까 소멸시효를 어떻게 한다? 권리를 소멸시키지 말고 중단시켜서 권리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가 어떤 의미야? 내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소멸시효 중단이야.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이 확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넘어가기 전에 다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내 권리가 있다죠. 현재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소멸하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너 권리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냐고. 그럼 현재 권리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니까 다시 재심 청구를 했다고. 지금 나 권리가 없대는데 권리 있는 걸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따질 게 아니죠. 현재 있는 권리가 소멸할까 봐 소송 통해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현재 권리 있다 없다? 없는 권리를 어떻게 중단시키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니까 권리 다시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심의소거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재심의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재판상 청구의 각하, 취하와 달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대. 중요한 말이 그거죠.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권 부존재가 확정됨에 따라서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단시킬 권리도 없다는 얘기죠. 청구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심 청구했습니다. 그럼 시효가 중단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권리 없잖아. 권리가 있어야 중단시킬 거 아니에요. 진행하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요거는 지금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지금 가장 큰 핵심 요거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혹시 오른쪽에 가면 채권 일부 청구로 인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어디까지 생기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받을 돈 1억 원이야. 근데 쟤 불쌍해. 불쌍하니까 야 내가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은 면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나 없나 빨리 머릿속으로. 이유 얘기하면 안 돼. 이유 얘기하면 나 시험장 가서도 틀린 거 갖고 본인이 자꾸 이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유 얘기하지 말고 먼저 결론부터 딱 정해놔. 법학 공부 항상 결론부터 빨리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받을 돈 1억 원이야. 기분 좋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니까 5천만 원 탕감해주고 5천만 원만 청구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내가 줄 돈 1억 원이죠. 예.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안 주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 그렇죠. 눈 찔르겠죠?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소리 해. 그러면서 눈 찔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일부 청구했다. 채권자 일부 청구했다. 채권자는 분할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청구하면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일부를 승인했다. 그건 전부 승인인 거예요. 채무자가 하는 거 승인이라고 얘기했죠?
채무자는 채무 전부 갚아야지 지 맘대로 반만 잘라서 갚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일부 승인했으면 전부 승인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채권자가 일부 청구했다는 얘기는 일부 중단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채권자가 일부를 청구하면서 후속 조치로 나머지도 같이 청구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청구는 일부 청구한 거지만 전부 청구한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래서 채권 일부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인데 A에 보면 일부 청구는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청구 취지로 봐서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대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 2개, 이 판례 2개는 우리 1월 과정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거는 1월 과정에 우리 하기로 하고. 자, 넘겨보십니다. 파산 절차의 참가. 파산 절차의 참가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지만 스스로가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됐다. 그럼 파산 절차 참가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중단 효력이 없는 거고. 지급명령 신청했대.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 지급명령이 떨어지면서 가집행하라고 했는데 가집행은 몰라도 돼요. 후속 조치라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야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어질 때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면 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겁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1월 이내에 화해가 성립돼야 되죠. 근데 소환해서 판사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눈 찌르고 팔 꺾으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럼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1월 이내에 뭐 하라 그랬어요?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소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다. 이미 출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 가면 최고예요. 최고. 최고는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에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가처분하지 않으면 알 거 없네. 최고는 6월 이내에 강력 조치니까 망치 손잡이가 압류, 가처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최, 임, 화, 파, 제까지네. 그죠? 이거 강력 조치죠. 하나하나 암기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에 이거 했어야 되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리얼도 봅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얘네 최고를 최고로 좋아했던 애네. 그렇죠? 최고만 뒤지게 하다가 6월 이내에 강력 조치를 했어요. 그럼 시효 중단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6월 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 조치 재판상 청구했는데 역산해서 이날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1번 이날 완성이 됐더라. 그럼 중단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2번 이날 완성이 됐다. 그럼 중단 효력이 있는 거죠. 이건 중단 효력이 있는 거고 이건 중단 효력이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압류, 가처분이에요. 압류, 가처분은 권리자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가 됐다. 압류, 가처분하면 일단 소멸시효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하지 않았대요. 그럼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 압류, 가처분 처음부터 안 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야죠. 그 다음에 176조에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압류, 가처분은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때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자, 이거는 갑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무자고요. 여기 보증인이 있는 거야. 자, 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채무를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담보물을 제공을 한 거지. 자, 그러면 갑이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다는 거죠.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이익을 얻는 자는 채무자지, 채무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얘가 재산이 그냥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또 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얘한테 이익이 생기나요? 재산이 갑자기 커집니까? 이 재산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야? 채무자잖아, 채무자. 근데 채권자가 압류, 가처분을 채무자의 재산, 즉 시효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한 게 아니라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다고요. 압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한테 통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야, 보증인의 재산을 내가 압류했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이 보증인의 재산 내가 경매 실행하겠다라고 통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기 역순이지. 최고 먼저 했으면 6월 이내에 압류, 가처분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여기는 압류 먼저 했으면 그럼 뭐 해주라고 또 다시 최고를 하라고 채무자에게. 이해하셨습니까? 같은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압류가 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은 자가 누구? 채무자죠. 그자에게 하지 아니한 때는 그럼 누구?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누구?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죠. 여기 최고 후 6월 이내에 이런 거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했으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한테 최고는 해주라고. 원래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받아야지 원래가. 그러니까 얘한테 독촉 절차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넘겨보실게요.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압류 가처분인데요. 그 밑에 이제 4번에 보세요. 4번. 지금 저 설명은 법조문 가지고 다 한 거고 4번에 압류 가처분의 집행행위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를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다. 그래서 기억에 물상보증인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을 압류하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거 이렇게 좀 보시고 오른쪽에 승인이야. 승인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채무자가 하는 게 승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 또 라고 봤더니 채무를 승인한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확인만 해주는 거야. 그럼 채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만 했다 그래서 갑자기 재산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니죠. 원래 줘야 될 채무는 뭐야? 줘야 될 돈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있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민법 제118조에 정한 대리인은 보존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한번 보세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면 부재자의 재산 목록 작성하는 게 제1순위죠. 그럼 재산 목록 작성하려면 재산이 부동산이 어디 있고 이것도 작성해야 되지만 채무도 이자를 지금 얼마씩 나가는 채무도 얼마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인하려면 채권자한테 가서 지금 현재 제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당신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요? 이자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받을 돈은 2억 원이고요. 이자는 11%입니다. 그럼 아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약정에 의해서 2천만 원 탕감됐으니까 받을 돈은 얼마고 이자도 몇 %로 탕감했으니까 이것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인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럼 그게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거죠. 그래서 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은 없지만 채권 존재 확인은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승인이라고 한다고. 그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기 승인 방법 한번 볼게요. 승인 방법. 기억에 승인은 분류식 행위다. 그거 보이시죠? 그 분류식 동그라미 쳐놓고 니은에 채무 일부 변제는 묵시적인 승인이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승인은 조금 아까처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가서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승인이지만 변제기일쯤 돼서 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줄 거 중에서 100만 원 먼저 변제했다. 그럼 일부 승인이잖아요. 그럼 전부에 대한 승인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럼 1,000만 원, 나머지 900만 원 전액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승인은 그 일부 변제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승인권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대리인, 승인자는요. 이익을 받을 자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등이에요. 자, 그리고 디귿에 봅니다. 승인은 단지 상대방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승인권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리권은 있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A의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채무를 승인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승인은 다음 페이지 승인은 채무자는 현존하지 않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는 없고 소멸시효가 진행된 후 소멸시효 완성 전에만 승인하는 것이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채무자가 승인하려면 요 기간 중에 승인해야 되죠. 채무가 아직 성립,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승인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변제기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완성되기 전에만 승인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시효 완성 후에 승인하는 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시효이익 포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승인은 채무 일부 변제가 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채무 일부 변제했다, 그럼 전부 승인이고, 여기도 채무 일부 변제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승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인데, 자, 동그라미 비해 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되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뭐 한다 그래? 추정한다. 아시겠죠? 여기 추정에도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했을까요? 모르고 변제했을까요? 그건 모르지. 우리도 모르니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판단 근거는 없죠. 일부 변제는 전부 승인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야. 근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알았던 걸로 어떻게 하자? 추정하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고, 뭐 승인의 상대방은 당연히 채권자겠죠. 예,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시효 중단의 효과요.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래요. 당사자와 그 승계인.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년 남았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그럼 몇 년 된 거야 지금? 10년 됐다죠. 원래 10년짜리 채권이었는데 9년 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그럼 남은 기간 몇 년이에요 이제? 중단시켰다고. 소멸시효 중단. 다시 10년이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채권을 A한테 양도했대요. 그럼 몇 년짜리 양도한 거예요? 10년짜리. 얘는 채무를 누군가 인수했다. 그럼 몇 년짜리 인수한 거죠? 10년짜리 인수한 거죠?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과는 당사자와 누구요?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는데 거기에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의 원칙이 보니까 밑에 당사자와 승계인, 그 승계인은 직접 당사자만을 얘기한다. 당사자는 직접 당사자만을 얘기하는 거고, 승계인은 중단 사유 발생한 후에 당사자로부터 시효 대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사람, 그 승계는 돈 주고 산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승계한 포괄 승계인 포함해야 되겠죠. 예, 포함하는데 예외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 소멸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죠. 원래 이제 여기 소멸시효 중단 보면 대체적으로 다 재판 과정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재판상 판결의 효력은 물적 범위도 확대할 수 없고 인적 범위도 확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판상 판결의 효력은 물적 범위고 인적 범위고 확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상대방 중에서 내가 한 사람만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이기잖아요. 그럼 승소 판결의 효력은 그 사람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확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소송 절차에 참가한 당사자, 내가 돈 받을 사람이 연대 채무자 중에서 10명에 10명 아니면 소송의 당사자, 나하고 이해관계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20명이에요. 20명인데 그중에서 내가 3명만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대요. 그럼 그 3명한테만 승소 판결의 효력이 있어. 중단의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당사자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양수받은 사람도 그 세 사람에 대한 권리만 양수받은 거지 나머지에 대한 권리 양수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누구에게도 미친다?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주채무자의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한번 해봐요. 주보. 예, 기억 앞에다가 주보 써놔요. 주보. 그 다음에 니은에 지역권의 경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 그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전부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주보, 지역 앞에다 써놔. 지역.
자, 그다음에 디귿의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연대 앞에다 써놓고요. 그다음에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대.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으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여기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재산 압류한 때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이 된다. 그래. 물통 써놓으세요. 물통. 자, 고기 들고 원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넓어지는 경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자거든요. 엉터리지만 야, 힘이 되게 센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확장시키지. 그렇죠? 요즘에 힘이 가장 센 그룹이 어디요? 맘카페야. 주부 지역에서 연대하고 다닌대. 거기다가 그냥 다녀? 물통 들고 다녀? 물통도 들고 다닌대. 주부 지역 연대 물통 해봐요. 시작. 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채무자에게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지역권이 수인의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 한 사람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나머지 지역권자를 위해서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이건 나오면 뒤에 건 볼 필요 없어. 지역권이구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당하는 거야. 근데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나머지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이거 말 가지고 바꾸지 않으니까 연대채무관계 이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주채무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죠. 그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주보, 지역, 연대, 물통 해보세요. 시작. 하여튼 말은 무지하게 안 들어. 몇 명 안 되는데 저기 대방 가면 한 7, 80명 앉아 있어도 목소리 우렁차게 빵빵 잘 쫓아요. 근데 그냥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그죠? 손가락에 다 낄 수도 있는데 내가. 자, 주보가 뭐야? 에이, 책 보고 읽는 거 누가 못해 지금? 유치원 킨더 같은 애들도 해. 책 보고 읽는 건. 자, 주보가 뭐요? 주채무자 시효 중단,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지역. 그렇지. 지역권자 1인이 소멸시효 중단시키면 나머지 지역권자를 위해서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연대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통지는 나머지 연대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물통. 물상보증인의 재산 압류한 때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주채무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죠. 다시 한번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4개. 얼마나 시험에 내기 좋아. 4개. 그렇죠? 그 4개가 뭐야? 주보, 지역, 연대, 물통.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 후 시효 진행인데, 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10년으로 늘어났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이때 또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소멸시효 중단시켜놓고 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소멸시효 다시 진행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대요. 그럼 그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시효 다시 진행하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밑에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된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전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이 되면 다시 권리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 정도로 되고 법조문 가지고 설명 다 했어요. 필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나왔는데 보시면요. 소멸시효 정지가 나오죠. 정지. 찾으셨습니까? 소멸시효 정지는 제가 가릴 거야. 제일 먼저 어린애가 커서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 사망하죠. 그러다 세상일 다 겪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을 위한 정지 몇 월? 6월. 그 다음에 부부 일방, 타방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정지 기간 그렇죠. 그 사유 끝난 때로부터 6월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어서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파산 절차가 완전히 끝날 후에 몇 월? 6월. 천재사변은 사태 종료 후 몇 월? 1월. 됐죠? 이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거기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완성이 되겠죠? 예, 시효 완성. 이 완성의 효과는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